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외국인이 돈 냄새 맡고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인 물량 주도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 대시세 충분히 나올 만하고요. 추세적으로 이제 급등 한번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거. 국내에선 이미 클 만큼 커가지고 해외로 나갔는데, 해외로 나가면 솔직히 이제 매출 같은 거는 막 몇 배로 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더 좋고 덜 좋고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제가 소개해드린 기업이 정말 많은데 이거는 더 매우 좋은 종목 중에 속하는 기업이다. 매수를 고려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 고려해보시라 라는 정도로 코멘트 남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는 인생 주식 코너로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드리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 컨텐츠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기다리는 코너가 이 인생 주식 코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생 주식 코너에서는 일전에 한번 좀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죠. AP 시스템과 같이 좀 언급드리면서 이 종목 정말 너무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던 에코마케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분석 영상을 따로 남기겠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코마케팅에 대한 이제 자세한 분석 영상을 이제 좀 남기게 됐는데요. 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본질적으로 내부로 들어가서 봤을 때의 사업은 훨씬 더 대단하고 투자 매력도가 높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에코마케팅은 오늘 영상 시청하셔가지고 투자에 적극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인데요. 솔직히 요즘 증시가 워낙에 싱숭생숭하고 불안한 상황이라 이게 종목은 너무 좋고 지금 가격도 좋고 차트도 좋고 다 좋은데 증시가 안 좋아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것만 빼면은 정말 완벽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증시 좀 빠지고 있는데 요새 분위기 너무 안 좋죠. 금투세 관련된 이슈도 있거니와 그리고 더불어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불경기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증시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정말 희박합니다.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라고 한다면 더 안 좋아질 게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하지만 항상 이제 증시라는 거는 우리의 예상을 항상 더 뛰어넘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판단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포함될 만한 악재가 너무 많이 반영이 돼 있다. 요 정도로 긍정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침체 기간이 상당 시간 소요됐다. 1년, 2년 거의 3년 가까이 침체 기간이 이제 소요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이제는 투자를 좀 시작해 봐도 좋겠다. 지금까지 투자를 안 하고 있던 분들은 솔직히 시작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미 하고 계셨던 분들은 과감하게 추매를 한다든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얼마나 매력적인 종목인지 에코마케팅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에코마케팅이 제가 예전에 이거 VIP방에서도 한번 추천드린 적이 있었던 종목인데요. 2018년에서 19년 초 요때쯤 추천드렸는데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코로나 때 거의 정점 찍었어요. 제가 추천드릴 때가 이때 당시 가격으로 무중이나 이런 거 하기 전 가격으로 봤을 때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제 6천 얼마 요때쯤 추천을 드려가지고 거의 한 3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다 먹진 못했지만 어찌 됐건 간에 이때 고점 찍을 때 이제 개별적인 그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 관련된 그 별도 본래 이제 그 사업이 잘 되면서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로라양 매출이 이제 상당히 괜찮아지고 그리고 클럭 마사지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광고도 되게 많이 나오던 건데 그런 것도 이제 매출이 좀 받침이 되면서 20년도 이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년도부터는 증시도 안 좋았고 얘네도 조금 이제 기저효과가 나오면서 21년, 22년, 23년까지 3년 동안 내리 주가를 하락시켰고 올해부터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집중해봐도 좋을 만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진입 한번 해볼 만한 자리예요. 왜냐면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정고점을 돌파할 만한 그런 이제 모멘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꼭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 제일 중요한 이벤트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아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이거 매수 안 하기 힘드실 거예요. 너무 좋은 종목이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에코마케팅은 지금 광고 대행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광고해주는 애들이 이게 별도 실적 으로 잡히는 애들인데 요게 본업이에요 사실상. 근데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본업보다도 지금 데일리 앵커라든지 안다르 같은 이제 돈 벌어가지고 광고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이런 데일리 앵코나 안다르 같은 기업 인수한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다르나 데일리 앵코가 매출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광고 대행 원래 본래 사업이 제일 매출 비중이 적습니다.
근데 지금 안다르가 제일 많죠. 62% 정도. 안다르가 그럼 뭐 하는 거냐? 요게 저번에도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룰루레몬이나 제시믹스처럼 뭐 필라테스나 요가 하실 때 조금 그 붙는 레깅스라든지 활동복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판매하는 애들입니다. 근데 안다르가 특이한 게 이게 남성복도 매출이 굉장히 올라가요. 남자들은 그런 쫄쫄이 잘 안 입는데 저도 솔직히 잘 보진 않았는데 남성 매출도 꽤나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영업 수익 중에서 광고 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본업이 그다지 높지 않아요. 그 다음 데일리 앵커가 좀 높고 안다르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원래도 안다르가 제일 높긴 했는데 안다르 성장성이 정말 무섭습니다. 한 1700억에서 한 2800억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영업수익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 에코마케팅이라는 기업은 크게 광고 대행, 광고 사업, 그 다음에 안다르, 데일리 앵커 요 세 개 쪽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들 간의 시너지도 상당히 있어요. 원래 퍼포먼스, 매출을 증대시키는 그런 마케팅을 해주는 업체였기 때문에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 마케팅도 아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실력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 자회사들 성장세도 무섭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 매출이나 영업이익률도 이제 전반적으로 좀 침체기를 겪었다가 살짝 이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광고 부문 같은 경우 이게 본업이 좀 올라가요. 주가가 잘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본업이 잘 되면서 거의 시너지도 많이 내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광고 부분의 이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다. 영업이익률 거의 70%까지 올라오고 있죠. 영업이익률이, 본업이. 영업이익률 70%는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사실 상식선에서는. 그리고 이제 D2C 커머스 부분, 요건 이제 좀 대동소이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안다르가 정말 성장세가 무섭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다르가 정말 빨리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본업이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많이 끌어올려졌다. 커머스 부분은 좀 비슷한 수준이다. 성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아직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커질 만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분 구조를 보시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에코마케팅이 이제 지주 회사로 있고 데일리 앵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데일리 앵커에 뭐 재팬이나 데일리 이런 게 있고요. 글루가라는 업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분 투자가 진행이 됐어요. 글루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핑크스투라는 우리 그 네일 업체 있죠.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요새 젊은 여성분들 손톱 관리 맞죠. 그래서 손톱에다가 막 이런 거 막 붙이고 막 이쁘게 봉숭아물 진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르신분들 손톱에다가 이쁘게 치장하는 거 요걸 이제 네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일이 손톱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네일 아트 같은 게 유행을 하는데 그거 브랜드를 이제 창립했는데 거기에다가 글루가가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글루가라는 업체가 있고요. 애완견, 애완동물들, 그리티, 그 다음에 파켓을 통해서 이제 코스메틱, 화장품 쪽도 이제 진출이 돼 있고요. 안다르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좀 핵심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걸 토대로 해서 주요 사업 부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를 한 거를 이제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글루가 요게 이제 젤 네일 생산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 손톱 네일 아트 하는 거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려동물 용품 파는 데입니다. 그리티는 이거 언더웨어 에슬레저 브랜드 여기에 이제 지분 투자가 됐어요. 그리고 안다르 에슬레저 브랜드 말씀드렸죠. 이건 뭐 미술품 소액 투자 플랫폼이라는데 뭐 이런 것도 조금 지분 투자가 들어갔고 에버데일리 전자상거래업 여기도 이제 지분이 들어갔습니다. 파켓 화장품 핑거스트 이거는 패션 네일 브랜드입니다. 테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 전담법인 에코 투자 파트너스 통해서 지분 투자했고 핑거스트는 데일리 앵커에 인수됐다고 알려졌는데 정확한 지분 취득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왜 이렇게 문어발식 사업하지?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되는 애들인 게 뭐냐면은 마케팅을 기반으로 뜬 애들이기 때문에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인수한 업체들 매출을 되게 잘 끌어올려요. 지금 보시게 되면 화장품 브랜드 믹순이라는 데도 믹순을 운영하고 있는 게 파켓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 믹순이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파켓입니다. 요 파켓의 지분을 23% 취득했어요. 에코마케팅이. 그래가지고 얘네가 그럼 뭐 믹순 잘 나가냐? 믹순이 뭔데? 뭐 나 그런 거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마존에서 세럼 부분에서 베스트셀러 탑 4 안에 들어간 화장품입니다. 먹어주는 화장품이라는 거예요. 지금 북미 지역에서 마케팅하고 있는데 자, 이 마케팅
이거 잘하는 애가 누구라고요? 에코 마케팅. 요런 거 전문으로 하는 애들입니다. 화장품 마케팅 해주고. 그러니까 지들이 아예 그냥 화장품 회사 가져간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거 그냥 밀어주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회사, 내가 마케팅 밀어준다. 원래 마케팅 전문 회사니까. 완전 시너지가 장난 아니죠? 지금 아마존 세럼 탑4까지 진입했고 북미 지역에서도 마케팅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안다르. 요 안다르가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팝업 스토어도 런칭을 했고 흔히 안다르 제품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필라테스복, 요가복, 요가나 필라테스 할 때 입는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다르 같은 경우에 지금 잭시믹스나 뭐 뮬라 이런 데보다도 상당히 높은 네이버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안다르 수요가 정말 보급률이 뛰어나더라고요. 많이 쓰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데일리 앵코랑 안다르가 싱가포르에도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습니다. 이 싱가포르이 굉장히 좀 상징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마케팅 해가지고 우리 제품이 잘 팔리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테스트 개념으로 진출한 데가 바로 싱가포르예요. 그래서 뭐야 먹히네 잘 되네 라고 해가지고 지금 선진국들에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매출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올해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요 싱가포르에 먼저 진출했던 요 부분이 굉장히 상징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걸 기반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요 물류 체계도 갖추고 해가지고 일본에서도 이제 안다르를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아마존 4등 기록했던 화장품뿐만 아니라 믹순뿐만 아니라 또 일본에서 이 네일이 굉장히 또 유행이거든요. 이 네일 산업이 굉장히 큽니다. 일본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또 진출을 하기 시작하고 핑거스트가 2월 달에 이제 인수를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또 특화되어 있다. 그리고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클럭 마사지기 이런 것들은 미국, 그다음에 뭐 몽제라는 게 있어요. 요 브랜드도 호주로 지금 빠른 시간 안에 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지금 이게 굉장히 가시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가 매출 비중이 95%가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내수 시장은 한계점이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해왔던 그 마케팅을 기반으로 해서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올해예요. 사실 작년까지는 이런 식으로 싱가포르에다가 테스트를 좀 해놓은 개념으로 해외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잘 먹혔어요. 지금 현재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데일리 앵커 안다르 이런 것들이 지금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안다르 뭐냐? 보시면 이번에 언더웨어도 3월 달에 출시를 하고 심리스 언더웨어 안다르에서도 그리티라는 기업을 인수했기 때문에 또 그 시너지가 나는 겁니다. 거기도 이제 속옷 브랜드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동아시아권, 차이나, 재팬, 싱가폴 글로벌 시장 쪽으로 안다르가 선제적으로 진출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요가복이나 이런 데에서 룰루레몬이나 이런 것들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룰루레몬이 동양인 체형에 잘 안 맞는다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안다르가 이제 우리나라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잘 먹힌다, 동양인들에게 좀 잘 맞는다 이런 좀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다르가 지금 24년 글로벌 시장 나아가면서 사실 룰루레몬은 너무 비싸고요. 좀 가성비 개념으로 좀 진출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데일리 앵코는 또 뭐 하는 애들이냐? 사실 이 데일리 앵코가 하고 있는 사업부를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문어발시 사업을 하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다르라는 이 지금 현재 에코마케팅이라는 기업을 볼 때 안다르라는 기업을 좀 보면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보셔야 되는 게 마케팅 쪽 본업, 이게 본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게 이제 본업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데일리 앵코를 좀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뭐 마케팅이야 마케팅 사업이니까 뭐 문어발 사업이랄 게 없고 안다르는 방금 보여드렸듯이 요가복, 필라테스복 그런 애슬레저룩 같은 거를 판매하는 애들이니까 이 브랜드 하나거든요. 근데 데일리 앵코는 브랜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문어발식이야. 그래서 뭘까 이랬는데 사실상 이제 데일리 앵코라는 브랜드를 봤을 때 얘네가 본업인 마케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마케팅으로 딱 잘 팔리는 제품들을 브랜드화하거나 이제 밀어붙여가지고 판매하고 계속 그걸 좀 돌리는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화장품 쪽에서 헤어실드, 앞머리 고정 이게 뭐 전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뭐 눈썹 타투펜, 퍼펙트 브러쉬 물론 또 전문적으로 나아가면 한없이 전문적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유행에 선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패션 브랜드의 자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생활용품, 이지워시, 좀 잡동사니 이런 것들을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원샷 버블, 발포 세제 이런 거 판매하고, 레그미는 다리 케어인데 코끼리 다리팩, 릴렉스 폼, 메모리 폼 베개 이런 거 판매하고, 라이프 클리닉에서는 건강용품, 뭐 꿀잠 밴드 이런 거 판매합니다. 투스가드, 스마트워시, 투머치 샤워기, 막 샤워기 이런 거 팔고, 남성용품 비스티에서는 이제 헤드앤퀵 탈모용품이라든지 핀 메이커, 보정 속옷 이런 거 팔고, 핀피에서는 스포츠 수건, 뭐 신발 탈취제, 느낌이 오시죠? 좀 이렇게 잡동사니 이런 것들 많이 팔아요. 클럽, 마사지기, 소형 가전, 뭐 전문 가전, 막 냉장고 이런 거 파는 게 아니라 이런 미니 마사지기 이런 거 조그만 거 있죠? 그런 제품들 많이 팔더라고요. 건강식품, 푸른 농축액, 짙은 푸른 이런 거, 몽제, 가구에서 뭐 에어 매트리스, 티타드에서 생활용품, 덴탈 케어, 헤어 케어 여기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핑거스트, 뷰티, 네일 패디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얘네가 마케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브랜드화를 시켜가지고 유행에 맞는 제품들을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막 교체를 잘 시켜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좀 마케팅 기반의 사업을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데일리 앵크 방금 전에 몽제, 이제 그 베드라고 말씀드렸죠? 몽제 어디 있어요? 몽제 여기 에어 매트리스 만드는 업체인데, 몽제가 에어 매트릭스가 사람 거 에어 매트릭스만 만들란 법 없죠? 펫베드, 요새 또 이제 반려견들이나 반려동물 집에서 정말 많이 키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완 반려견 반려동물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펫베드도 출시했어요. 왜냐면 얘네가 또 이제 아까 뭐였어요? 지분 구조를 보시게 되면 펫 관련된 것도 있었거든요. AI 포펫 반려동물 용품 업체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트리스 업체랑 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펫베드도 출시를 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핑거수트, 일단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 네일 산업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걸 아예 브랜드화 시킨 게 핑거스투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네일 샵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네일샵 선생님한테 좀 요런 것들을, 제품들을 이제 좀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게 되면은 이게 일본에서도 좀 유의미한 성장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딱 보게 되면은 이런 디자인들을 보더라고요, 여자들이. 이게 인스타 같은 데다 이 디자인들을 다 올려놔요. 그러면은 그 가게에서 인스타 같은 데 이걸 올려놓으면은 여기에 이거를 보고 찾아가요. 이 디자인이 이쁘네, 이걸로 해주세요, 인스타 보고 왔어요, 이거 해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거를 그러면은 누가 만드냐, 이제 핑거스투가 브랜드화 시켜서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디자인들을. 그러면은 핑거스투 그 브랜드에서 찍어낸 디자인이잖아, 제품이잖아, 믿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 샵에서 만들고 뭐 이런 거는 좀 그 실력차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핑거스투 제품 쓴다 그러면은 이게 또 잘 팔리니까, 왜냐면은 그 디자이너의 실력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또 아니다 보니까 또 네일샵 같은 데서 이걸 구비를 안 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더 찾게 될 거기 때문에. 검증된 거잖아요. 대기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색깔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개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반대로 말하자면은 이 하단이 높기 때문에 망할 확률이 좀 적거든요. 근데 솔직히 미용이라는 것도 그렇고 헤어샵도 그렇고 이런 네일샵도 사실 디자이너의 실력을 좀 타잖아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브랜드화 시켰을 때 우리가 좀 믿고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나라 헤어샵 같은 데도 미용실도 어때요? 뭐 많잖아요. 뭐 준호 헤어라든지 바로 생각나는 게 없네요. 뭐 하여튼 그런 헤어샵들이 많이 있죠. 그런 데는 이제 브랜드니까 그래도 저기는 평타로 요 정도 실력은 되더라, 믿고 가는 거거든요. 좀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이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 디자이너분들도 이런 것들도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일샵 개념의 브랜드는 아니지만 이 제품을 이제 취급한다. 그래서 지금 핑거스투가 네일 산업 자체가 이제 일본 쪽에서도 워낙에 뜨겁기 때문에 일본 오프라인 입점 점포수도 지금 500개가 넘어가고 있고요. 라쿠텐 네일팁 주간 랭킹도 탑3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브랜드 쪽에서는 처음 봤는데, 핑거스투, 이 손가락에 수트를 입히겠다는 거죠.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률이 높아졌을 때, 별도 마케팅 본업의 영업이익률이 높아졌을 때 이제 시총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때 20년도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업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70%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지금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안다르의 외형 확장이 뛰어나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많이 느낀 건 뭐냐면, 이 기업 좀 분석하면서 가장 좀 많이 와닿았던 건 뭐냐면은 해외 진출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고, 테스트 기간도 끝났고, 그리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진국에서 먹힌다라는 거를 싱가포르를 통해서 검증을 받았고, 그걸 안 그래도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자기가 투자한 지분 투자한 혹은 자회사의 제품들을 해외에 이제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요즘 중국이 조금 지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 제품이라든지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자질구레한 제품들, 자질구레한 제품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뭐 단어가 딱 생각나지 않네요. 하여튼 그런 제품들을 유행에 맞게 이제 빠르게 좀 진행을 시키고, 안다르 브랜드 자체도 상당히 이제 진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안다르는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뭐 중국이나 아시아권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체형도 좀 타고 그러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서구권이랑 동양권이랑 이렇게 좀 체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동아시아권에서 좀 판매가 많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좀 판매가 된다 하더라도 안다르 같은 경우는 좀 가성비 그런 브랜드니까 그 틈새 시장 쪽으로 진출을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코 마케팅을 투자할 만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면은 얘네가 자사주 소각을 했습니다. 주식 소각을 30만 주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30만 주라고 하면은 대충 계산해가지고 30만 주 곱하기 지금 주가가 14,250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30만 주 한 주당 14,250원짜리 30만 주 소각했으면 42억 정도, 요 정도 소각한 거거든요. 42억 원 정도를 소각했고, 이거의 2배에 해당하는 60만 주를 자사주 취득했습니다. 30만 주는 직접 이제 소각을 시킨 상황이고, 이거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을 자기가 이제 매수를 한 거죠. 이게 사실 주가가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 진짜 잘 될 것 같다, 너무 좋다, 기업 오너가 봤을 때도 이거 대박 날 것 같다, 내 브랜드 너무 좋다 라고 생각이 들면 보통 이제 그런 브랜드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자사주 소각해버리고 자기가 그냥 다 사들입니다, 지분. 그래서 사실 개인들이 살 만한 물량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에코 마케팅이 그런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만 주는 자사주 소각했고요. 60만 주는 자사주를 취득했습니다. 30만 주는 지가 직접 사서 주식을 없애버린 거고요. 60만 주는 자기가 직접 그 주식을 사버린 겁니다. 이 기업이. 얼마나 기업이 좋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사상 최대 영업이익부터 해서 순이익까지 이제 기록할 걸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도 안정적이고요. 이런 것도 한번 잡아드렸었죠. 영업이익률도 10% 후반, 그리고 ROE도 이제 20%가 나와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계속 한 20% 언저리에서 나와주고 있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PER도 10배 이하로 배당 받으면서 이제 가게 되면 에코 마케팅은 지금 장기간의 하락세 한 3년 정도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제부터는 날개를 필 때가 됐다. 2보 전진을 위한 지금 1보가 아니라 한 3보 후퇴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6보 날아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좀 과하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 3만원 정고점 근처 여기를 돌파하는 것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저는 한 2배에서 3배 정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한 2배 정도 주가 올라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최소 2배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100만 주에 달하는 돈을 시장에서 없애버린 겁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충 90만 주라고 치면 14,300원 정도 되네요. 한 130억 정도 시장에서 없애버린 거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4,400억 정도 되는데 4,400억 중에서 130억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에코 마케팅이 그걸 또 이제 눈치를 채고 기관들도 돈이 들어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기타 법인에서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외국인이 돈 냄새 맡고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인 물량 주도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 대시세 충분히 나올 만하고요. 추세적으로 이제 급등 한번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는 거. 국내에선 이미 클 만큼 커가지고 해외로 나갔는데, 해외로 나가면 솔직히 매출 같은 거는 막 몇 배로 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사주 소각,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요거를 좀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주식에 있어서 이거보다 큰 호재가 있을까요? 뭐 배당금 인상 뭐 이런 거, 배당금 올려주고 있는 거 이런 거 말고는 자사주 소각, 이제 자사주 매입, 이거만한 호재가 없습니다. 사실 뭐 무지운 그런 거 있을 수 있겠는데, 이거는 자사주 매입이랑 자사주 소각은 기업 오너가 딱 보기에도 자기 기업이 진짜 좋다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현재 추세 돌리면서 딱 주가 올라가기 시작한 초입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14,500원, 시가총액 4천억 초중반, 4,500억 아래잖아요 지금이. 제가 봤을 때 한 6개월에서 1년만 지나면 에코 마케팅은 4,500억 아래로는 떨어지기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와, 그 가격이 존재했었네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은 모르겠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진짜 이건 너무 좋다 딴 건 모르겠는데 이건 사시는 거를 매수하시는 걸 적극 고려해 보시라라고 힘주어서 얘기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에코마케팅이 그런 기업이고요. 제가 여러분들 매수하셔가지고 오르고 떨어지는 거 제가 책임지진 않지만 더 좋고 덜 좋고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제가 소개해드린 기업이 정말 많은데 이거는 더 매우 좋은 종목 중에 속하는 기업이다. 매수를 고려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 고려해보시라라는 정도로 코멘트 남기겠습니다. 주가는 목표 수익률은 최소 2배에서 좀 높게 잡는다면 3배까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기업, 돈 되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람 버튼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